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늘기도 하는데요. 85세면은 그냥 두 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부검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는데 그걸 없애면 조기 치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뇌 노화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관리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강력한 가장 근거가 높은 게 있어요. 뭘? 그게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하는 뇌 건강 지키기 시리즈. 자, 오늘은 새로운 진행자가 오셨는데요.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에서 의료 현장을 직접 뛰고 있는 우리 강다은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다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가장 걱정되는 질병, 치매입니다. 네, 오랫동안 치매 치료에 매진하고 계시죠? 김어수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자, 현재 치매가 증가하고 있나요? 이 꼴?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늘기도 하는데요. 65세 이상에서는 10% 정도가 지금 치매 입원율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네. 85세면은 그냥 두 명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치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병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병명은 아닌 거죠. 그렇죠. 치매는 인지기능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기억력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인지기능이 나빠져서 실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때 치매라고 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치매 유형 중에서 알츠하이머병을 가장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각각 원인별로 치매 환자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예, 보통 노년기에 생기는 퇴행성 치매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제일 흔한 게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그리고 전두축두엽 치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보통 알츠하이머 이제 제일 흔하다고 하는데 알츠하이머 환자가 한 70%,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40%, 또 루이체 치매 40%, 5에서 10% 정도가 전두축두엽 치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가 100이 넘잖아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 병리가 겹칩니다. 그래서 뇌를 부검해서 보니까 그 병리들이 실제로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에서 겹쳐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제 가장 흔한 게 또 노인성 치매라고 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일 것 같은데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걸까요? 알츠하이머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랑 타우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게 문제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다 보면 이제 뇌에 독성이 생기고 그 독성 때문에 또 타우라는 단백질이 엉키고 뭐 이러면서 뇌의 신경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것도 그러면은 아밀로이드 베타만 쌓여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타우라는 단백질이랑 같이 막 달라붙고 이렇게 엉키고 막 이래서 그 뇌 조직이 손상되는 거군요. 네, 치매하면 대표적인 증상이 또 깜빡깜빡거리는 기억력 저하인데 사실 이게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조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건망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크게 나누면은 이제 건망증, 그다음에 경도인지 장애, 그다음에 치매 세 단계로 일단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망증하고 경도인지 장애의 차이는 뭐예요?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망증 이런 것들은 전두엽의 기능이 좀 떨어져서 그러는 건데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이따 2시에 만나 그랬다가 이제 딴 거 막 열심히 하다가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친구 전화 오면 아 맞다 만나기로 했었지 이런 게 이제 건망증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일을 처리하면서 뭔가 딴 걸 하면 그거는 하나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노화에서도 좀 생길 수 있는 문제고요. 경도인지 장애는 이제 경도란 말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억력이 조금 나쁘면 경도인지 장애, 많이 나쁘면 치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에요?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종류의 그 영역들이 따로 있는데 그 영역들이 뭔가 하나는 제대로 많이 나빠진 거. 예, 그게 이제 경도인지 장애고요. 기억력이라는 항목의 점수는 이미 낙제 점수가 됐는데 다른 점수는 아직 꽤 괜찮아서 평균 내면 괜찮다. 이게 경도인지 장애 개념입니다. 뭐 약간 돈 계산이라든지 그런 능력은 좀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죠. 예.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2개 이상, 뭐 3개, 4개 영역에서 다 문제가 생기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이제 나타나면 그때 치매라고 하는 거죠. 치매 초기에 생기는 기억 장애는 이제 외우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에 남지 않고 일주일 전의 일들이 이렇게 떠올릴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깜깜하게 안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 기억 장애죠. 예. 네, 요새는 치매 검사법도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치매라는 상태, 인지 상태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신경심리 검사,
인지 영역별로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보는 검사고요. 거기서 뭐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가 나오면 MRI를 먼저 찍습니다. 그럼 MRI를 찍으면 이렇게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된 원인이 혹시 뭐 혈관성 문제인지 뭐 다른 뇌종양이나 우리가 몰랐던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MRI 검사고요. 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페트 검사를 하는데 아밀로이드 페트라는 검사를 하면 아,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여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이거는 알츠하이머 병이구나. 이렇게 원인을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페트를 찍게 됩니다.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요 진단되는 그 시점에 따라 이 접근법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경도인지장애 아니고 그냥 단순 건망증이라고 그러면은 특별한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특별한 치료법도 없고 이게 정상 노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뇌 기능 자체가 건강하게 뇌 노화가 더 진행되지 않게 하는 생활 방식, 뭐 운동이라든지 뭐 식이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머리 쓰기도 많이 하시고 네, 뭐 그렇죠. 약간 예.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그럼 경도인지장애는 어떻게 합니까? 경도인지장애는 예전에는 해드릴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도인지장애 상태는 정이상 치매가 아니니까 질환도 아니고 그냥 상태만 그런 상태라서 해드릴 게 없으니까 똑같이 지금 건망증처럼 그냥 뇌 활동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막 달라진 게 예전에는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부검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는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있는지를 이제 페트 검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인지장애 상태는 아직은 그래도 치매는 아니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페트를 찍어봤더니 이미 아밀로이드가 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밀로이드를 없애면 조기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도인지장애에서 아밀로이드가 만약에 있으면 항아밀로이드 항치 치료를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서야. 그렇다면 치매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예.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서 뇌세포를 파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파괴하기 전에 없애버리면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건데 뇌세포가 이미 병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원인이 되는 물질 제거해 봐야 병 들어있으니까 예, 이게 진행이 계속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든. 그 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이 그냥 뇌에 찐득찐득하게 달라붙기 전에 그걸 싹 빼주는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이론적으로 아주 획기적이죠. 예. 경도인지장애를 납뒀을 때는 거의 99% 나중에는 치매로 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원인 때문에 기억력 떨어지거나 뭐 계산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보통 설명할 때는 쉽게 반반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정보네요. 요즘은 경도인지장애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정상적이더라도 아밀로이드 있으면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아밀로이드가 쌓여도 한 20년 동안 인지 기능이 안 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20년 동안 아밀로이드 쌓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75세다. 그럼 95세까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비싼 항체 치료제를 줄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아밀로이드가 있어도 그 중에 또 진행이 빠른 사람 아닌 사람을 감별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뭐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이제 곧 임상에서 적용해서 현장에서 아마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노년기에 피하고 싶은 질환 1위로 계속 치매가 꼽히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환자들을 가까이서 봐 오셨을 테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자기 정체성이 사라진다든지 뭐 기억이 소실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환자 본인은 그런 거를 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그걸 힘들어하지는 않는데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환자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가족들이 그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사회생활에서 아예 딱 배제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자꾸 막 테스트 막 아침에 뭐 먹었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갑자기 난데없이 진단을 받은 이후에 생활이 확 위축이 되고 가족들이 막 너무 그 불안이 높아져서 막 제한하고 못 만나게 하고 막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되게 힘들어 하고요. 치매라는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갑자기 이제 자녀들 사이에 이제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치매 진단 받았으니까 판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산 관리 내가 하겠다. 그럼 왜 네가 하냐 이러면서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럴 때 그걸 보고 있는 이제 부모님은 정말 중증 말기 치매면 뭐 그러거니 말거니 감각이 없으실 텐데 사실 초기 치매라서 그런 거 자녀들이 이렇게 재산 때문에 싸운다는 거 다 알지만 거기다 또 자녀들한테 화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혼자서 감내하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예. 기억력은 떨어져도 이 감정은 남아있다고 하지 않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도 뭐 1살, 2살 때는 기억 안 남잖아요. 그럼에도 그때의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예, 그게 다 그 뇌의 더 깊은 곳에, 심리 더 깊은 곳에 남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죠. 네, 그만큼 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변 사람, 특히 가족들의 노력이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집에 치매 환자랑 같이 살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을 텐데 이제 가족분들은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좀 하면 좋을까요? 환자를 잘 위해드리고 감정을 잘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가족들도 정말 힘들죠. 치매가 단순히 기억력, 인지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행동 장애들이 다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종류든.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이제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뭐 귀중품 같은 거 잘 숨겨놓고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데 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잃어버리니까 본인도 거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실제 물건이 어디가 없어졌으니까 이게 왜 없어졌을까? 누가 가져갔겠지 뿐만 아니라 기억에 이제 구멍이 나 있잖아요. 시간의 어떤 흐름 가운데 구멍이 많이 나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사건들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재구성이 되거든요. 재구성이 되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요. 그러겠죠. 그러면 똑같이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끼워 맞추다 보면 이제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너무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막 의심의 대상이 되고 본인도 힘들고 속상하고. 그러면 그럴 때 그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마라. 그래? 뭐, 무슨 소리야? 뭐, 설마?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감정은 읽어줘야 돼요. 그거 하여튼 내가 가져갔을 리는 없지. 근데 하여튼 없어졌으면 하여튼 무지 속상해. 그거 어디 갔냐? 같이 찾아봐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주의를 딴 데로 돌려야 돼요. 근데 잠깐만 저거는 언제 산 거야? 저 화분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심이나 망상이 생길 때는 대체로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만 잘하면 이 사람이 설득될 거라고 자꾸 느끼거든요. 그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병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왜 틀렸는지. 그러면 그 틀린 게 또 틀렸다는 걸 만들어내는 논리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불에다가 기름 붓는 거랑 똑같아요. 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절대 논리적으로 말싸움하면서 자초지종을 따져서 망상을 없애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왜 치매 환자들이 이렇게 배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주무시다 깨면 낯선 거예요, 이 집이.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잠깐 졸다 깼는데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 당연히 일어나서 나갈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가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있으면은 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인지 기능이 꽤 나빠진 상태에서는 사실은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방은 완전히 똑같이 꾸민다든지 하는 배려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치매 환자들이 좀 이렇게 또 밤에 깨고 돌아다닌다 하면 또 낙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면은 이렇게 코너를 돌 때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있으면 부딪힐 가능성이 많거든요.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는 경로 사이에 뭐가 있지 않은지, 좀 어색한 가구 배치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야간 조명 같은 거 은은하게 좀 켜놓는 거 이런 걸 해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치매하면 의뢰에 나이 들면 찾아오는 증상이다 뭐 이렇게 여기기도 했었는데 치매 역시 하나의 뇌질환인 걸 고려했을 때는 미리 예방을 하고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매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당뇨, 고혈압 이런 거 관리하는 일단 게 당뇨, 중요하고. 고혈압 있는 환자들이 나중에 치매 발생률이 높더라. 네네네. 근데 이제 당뇨, 고혈압이 혈관성 치매만 높이는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도 실제로 높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중요하고 중년에는 비만이나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요. 노년에 가면 오히려 약간 체중이 유지되는 분들이 오히려 기억력 유지가 더 잘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살이 찌는 게 좋냐? 꼭 그거는 아니고 영양 상태가 좋은 게 좋다는 뜻인 거고요. 꼭 뱃살을 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사증후군이 없게끔 하라는 뜻인 거죠.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청력입니다. 청력과 시력. 이거를 반드시 관리해야 되고요.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해야 되고 안 되면 보청기라도 꼭 껴야 되는 게 이제 보통 보청기 하셔도 잘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셔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텔레비전 보거나 대화할 때만 보청기를 끼고 조용히 혼자서 댁에 계실 때는 안 껴요. 그러면 이분은 가족들 저녁에 퇴근해서 올 때까지 조용히 지내시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차폐되어 있는 공간에 하루 종일 있어봐요. 그러면 나가면 멍하잖아요. 그런 게 매일매일 반복되면 인지기능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잡소리가 나든 뭐 찻소리, 시끄러운 소리, 뭐 라디오 틀어놓고 듣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려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냥 보청기 끼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계속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예, 예. 우울증이 또 치매 예방률을 막 3, 4배 올리기 때문에 우울증도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뭐 술, 담배 나쁘고 뭐 운동 안 하면 나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근거라는 게 그 연구를 산출해서 결론을 냈을 때 그 근거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력한 가장 근거가 높은 게 있어요. 뭘? 그게 사회 활동하는 거예요. 정신 활동, 사회 활동. 예. 정확하게 얼마나 자주 만나에 따라서 이렇게 용량 의존적으로 이렇게 예방 효과가 나옵니다. 연구해 보면. 어디 연구에서 본 것 같은데 손주를 만나는 횟수가 많은 사람이 치매를 덜 걸리더라고요. 그게 용량 의존 쪽이에요. 그래도 치매하면 특히나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심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치매는 관리하는 질환이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치료제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선고를 받은 것처럼 하는 그 인식이 우리가 사실 꽤 말기에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게 좀 맞았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전혀 그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식을 꼭 바꿔야 됩니다. 관리하면 된다. 네, 그렇다면 뇌 노화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관리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좀 몇 가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 쉬우라고 해서 산미, 의미, 재미, 풍미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밌네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기억력이 아주 나빠지지 않고 웬만한 삶을 그냥 노년기의 삶을 유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지하는 가운데는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간단한 뭐 어떤 봉사라든지 뭐 아니면 옆집에 뭘 도와주기 위한 간단한 나의 손놀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활동이잖아요. 이런저런 게 다 어려우면 그냥 가만히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를 찾아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들을 통해서 뇌 활동을 계속하는 것들이 이제 그 자체가 이미 치매 예방 또 치매 늦추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이게 의미만 찾다 보면 사람이 피곤해지고 이제 막 지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재미를 거기에 같이 재미있는 것 중에 의미 있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풍미는 이제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잘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입맛이 떨어지니까 아유 뭐 이러면서 조금씩 드시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뇌 기능은 살이 조금씩 빠질 때마다 뚝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꼭 잘 드시고 자, 그 풍미 그 중에서 그럼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거예요? 잘못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배고픈 것만 때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항상 부족하고 흡수가 잘 어려운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생선, 고기, 두부, 계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콩 어떤 식으로 통해서라도 단백질을 좀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식의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치매가 요즘 조기 진단하기 때문에 치매란 진단명을 들으셔도 그게 아주 심각하거나 비극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관리가 빨리 되기 시작할수록 여생이 무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어서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빨리 진단받거나 뭔가 치료 시작하는 거에 두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하는 내 건강 지키기 시리즈 마지막 편 치매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얘기를 우리 김호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